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이야기 잠깐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안정되려면 또 안보가 우선해야 되겠죠.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안보가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면 경제는 자연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흐트러져 버리겠죠. 이렇게 첨예하게 남북이 대결을 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해도 뭔가 덜 흔들리고 있어요. 치안도 그렇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미국하고 굳건하게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국민한테도 있지만 전 세계 투자가들한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안정되죠. 만약에 미국하고 한국에 뭔가 동맹의 균열이 온다, 이런 것을 감지를 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가들이 감지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환율은 치솟을 겁니다. 바로 지금 뭐 1100, 1146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치솟아 올라간다 이거에 1500, 1600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 넘고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평상시의 이야기죠. 이런 위기 시에는 그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경제 위기 이럴 때는 그걸 견딜 수 있지만은 동맹이 깨지면서 안보가 이태려진다 할 때는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FTA 있지 않습니까? FTA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폐기하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강하게 내다 보니까 재협상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월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22일 현지 시각이에요. 미국 비영리 조직 국제 이해를 위한 비즈니스 협의회 BCIU 이 주최로 뉴욕에서 이제 비공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않는다는 것이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FTA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런 게 겹치면서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돌아가면은 좀 FTA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의 성향 같으면은 그냥 서로 돕고 협조하니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 폐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막 터져 나온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이 뭐냐,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전지, 패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반덤핑 관세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단 말이, 판정이 그렇게 내려진다면은 2조 4천억 원 정도 수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엄청나게 매기기 때문에 그 관세에 얻어맞으면서 수출하기 어렵거든요. 한번 덤핑 판정을 맞아버리면은. 그런데 지금 전방위로 이런 것이 지금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북한 핵을 지금 진정시키려고 뭐 파괴를 해서 진정하든 제재를 해서 진정을 하든 이렇게 애를 쓸 때 한국이 정말 동맹답게 철저히 모든 면에서 톱니바퀴같이 움직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덤핑 판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시도를 해도, 왜 그러냐면 미국이 뭐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미국 이익을 위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로. 그러나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다 하면은 철저히 그야말로 불법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반덤핑 판정 내려서 규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꼭 들어갈 거예요. WTO 뭐 제소하고 한다지만은 앞으로 참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길이 그냥 쭉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안보 문제도 이런 데다가 현재 현 정권 정책 자체가 친노동 일변도예요. 강성 노조는 그대로다 이겁니다. 조금도 완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달려. 근데 한국 경제는 어떠냐? 기업이 떠난다 이 말이야. 일본 기업이 돌아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 언론에도 뭐 이런 부분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유턴은 고사하고 회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고 이 기업주들이 밤잠을 설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됐죠. 근로시간 단축, 인력 파견 규제 강화, 전부 친노동제 정책 이주라 이거죠. 어찌됐든 거기다가 강성노조 투쟁 기조는 그대로다 이거죠. 이 강성노조에 이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강성노조하고 다투다 싸우다 지치고 지쳐서 늘 많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도 국내 투자보다는 외국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있던 것도 뜯어서 옮기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퍼주기 하면서 여리저리 이제 복지한다고 이제 퍼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거 미국에서 돈 대주고 영국에서 대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세금 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전 국민이 각출하든 대기업에서 아니면 부자들한테 뜯어내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인세를 올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세계 각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단 말이에요. 뭐 부자 감세 이래도 되고 이래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하려는 작전을 씁니다. 또 기업이 잘 돌아가서 이익을 많이 내면 전체적인 세금 걷어내는 총량은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는데 우리는 법인세를 올려 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볼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하는 곳이 한국만 있다면 그래도 하겠지만은 전 세계 어디로 가나 다 환영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더구나 강성노조다 뭐 친노동 정책이다 해도 이 기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풍토가 분위기가 뭐 기업 열심히 한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맥을 못 추면 수익을 못 내. 수익을 못 내면은 세금을 또 많이 낼 수가 없어. 내고 싶어도. 그럼 결국은 걷어내는 총량은 줄어. 그리고 또 일자리가 줄어버려. 청년 일자리가 또 줄지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 정책을 보면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구나 트럼프 정부하고 뭔가 불협화음 이렇게 될 때 한국 경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에 있다 이거예요. 안보까지 이런데 여기서 뭔가 탁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삐끗하면은 안보 위기 겹치면서 경제 위기로 바로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고급 직장이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있던 고급 직장도 없어지고 있는데 왜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다 대학 나왔습니다. 대학 나왔는데 그래도 좀 대기업 아니면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직장이 점점 줄고 적어지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면 방법은 뭐냐?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좋은 직장은
거의 다 대기업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 대기업이 만들거나 아니면 최첨단 기업에서 만드는데 이게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니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욕심낼 만한 직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이것이 지금은 이제 시작이 불과하고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WEF 여기서 이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노사 관계가 138개국 중에 135위였다 이런 이야기죠. 참 엄청나죠. 밑에서 세 번째네요. 규제 환경은 105위. 이래 가지고 국가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대표적 요인이다. 이렇게 꼽혔어요. 그 한국 노사관계.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강력노조가 아니겠어요? 그 안에 흔히 뭐 기종노조 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국내 청년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어려울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위기 때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정말 판단 잘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해관계로 잘 따져봐야 돼. 어떤 길이 이기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기겠는가.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물개 박수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지혜롭게 배운 사람답게 우리 경제 쭉 진행도 생각해보고 안보 문제도 생각해보고 내 미래에 어떤 게 이길까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은 안보가 무너졌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것.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아무 직장이나 가지 못하느냐. 한번 어느 직장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평생의 길이 거기서 정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그래도 처음부터 괜찮은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패배는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또 그 미래는 바로 내 운명하고 직결된다. 왜?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살 길이 더 멀리 남아있어요. 그 먼 길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잘 지금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 댓글 하나 쓰거나 인터넷 게시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말 안보 진실하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댓글이나 게시를 해야 돼요. 어리석어 가지고 여기저기 선동당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쇼나 보고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감성적으로 이끌려도 안 되고 냉정하게 모든 진행이 매수 앞을 쭉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장차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 길이 어딜까 하고. 그러니까 이 안보 같은 거 경제든 안보든 정치든 모두 그 관점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살펴라 이거예요. 우악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할 때는 바로 그것이 전부 내 자신한테 몰려오고 내가 미래에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표 하나를 해도 그 관점에서 보고 찍어야지. 그래서 감성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좋아 보이고 이래가지고 막 퍽퍽 찍고 그랬다가는 그 과보를 10년, 20년, 30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 시절의 결정이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또 걸려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 넘고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평상시의 이야기죠. 이런 위기 시에는 그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경제 위기 이럴 때는 그걸 견딜 수 있지만은 동맹이 깨지면서 안보가 이태로워진다 할 때는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FTA 있지 않습니까? FTA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폐기하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강하게 내다 보니까 재협상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월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22일 현지 시각이에요. 미국 비영리 조직 국제 이해를 위한 비즈니스 협의회 BCIU 이 주체로 뉴욕에서 이제 비공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한국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않는다는 것이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FTA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런 게 겹치면서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돌아가면은 좀 FTA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의 성향 같으면은 그냥 서로 돕고 협조하니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 폐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막 터져 나온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이 뭐냐?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전지, 패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반덤핑 관세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단 말이 판정이 그렇게 내려진다면은 2조 4천억 원 정도 수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엄청나게 매기기 때문에 그 관세에 얻어맞으면서 수출하기 어렵거든요. 한번 덤핑 판정을 맞아버리면은. 그런데 지금 전방위로 이런 것이 지금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북한 핵을 지금 진정시키려고 기업자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어려울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위기 때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정말 판단 잘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해관계로 잘 따져봐야 돼. 어떤 길이 이기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기겠는가.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물개 박수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지혜롭게 배운 사람답게 우리 경제 쭉 진행도 생각해보고 안보 문제도 생각해보고 내 미래에 어떤 게 이길까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은 안보가 무너졌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것.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아무 직장이나 가지 못하느냐 한번 어느 직장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평생의 길이 거기서 정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그래도 처음부터 괜찮은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패배는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또 그 미래는 바로 내 운명하고 직결된다. 왜?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살 길이 더 멀리 남아 있어요. 그 먼 길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잘 지금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 댓글 하나 쓰거나 인터넷 게시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말 안보 진실하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댓글이나 게시를 해야 돼요. 어리석어 가지고 여기저기 선동당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쇼나 보고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감성적으로 이끌려도 안 되고 냉정하게 모든 진행이 매수 앞을 쭉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장차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 길이 어딜까 하고
그러니까 이 안보 같은 거 경제든 안보든 정치든 모두 그 관점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살펴라 이거예요. 와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할 때는 바로 그것이 전부 내 자신한테 몰려오고 내가 미래에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표 하나를 해도 그 관점에서 보고 찍어야지 그저 감성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좋아 보이고 이래가지고 막 퍽퍽 찍고 그랬다가는 그 과보를 10년, 20년, 30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흔히 뭐 기종노조 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국내 청년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어려울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위기 때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정말 판단 잘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 그냥 이해관계로 잘 따져봐야 돼. 어떤 길이 이기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기겠는가.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물개 박수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지혜롭게 배운 사람답게 우리 경제 쭉 진행도 생각해보고 안보 문제도 생각해보고 내 미래에 어떤 게 이길까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은 안보가 무너졌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것.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아무 직장이나 가지 못하느냐 한번 어느 직장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평생의 길이 거기서 정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그래도 처음부터 괜찮은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패배는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다. 또 그 미래는 바로 내 운명하고 직결된다. 왜?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살 길이 더 멀리 남아 있어요. 그 먼 길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잘 지금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 댓글 하나 쓰거나 인터넷 게시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말 안보 진실하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댓글이나 게시를 해야 돼요. 어리석어 가지고 여기저기 선동당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쇼나 보고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감성적으로 이끌려도 안 되고 냉정하게 모든 진행이 매수 앞을 쭉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장차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 길이 어딜까 하고. 그러니까 이 안보 같은 거 경제든 안보든 정치든 모두 그 관점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살펴라 이거예요. 와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할 때는 바로 그것이 전부 내 자신한테 몰려오고 내가 미래에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표 하나를 해도 그 관점에서 보고 찍어야지 그저 감성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좋아 보이고 이런 치솟을 겁니다. 바로 지금 뭐 1100, 1146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치솟아 올라간다 이거에 1500, 1600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는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 넘고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평상시의 이야기죠. 이런 위기 시에는 그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경제 위기 이럴 때는 그걸 견딜 수 있지만은 동맹이 깨지면서 안보가 이태려진다 할 때는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FTA 있지 않습니까? FTA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폐기하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강하게 내다 보니까 재협상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월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22일 현지 시각이에요. 미국 비영리 조직 국제
이해를 위한 비즈니스 협의회 BCIU 이 주최로 뉴욕에서 이제 비공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한국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않는다는 것이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FTA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런 게 겹치면서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돌아가면은, 좀 FTA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의 성향 같으면은 그냥 서로 돕고 협조하니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 폐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막 터져 나온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이 뭐냐,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전지, 패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반덤핑 관세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단 말이, 판정이 그렇게 내려진다면은 2조 4천억 원 정도 수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엄청나게 매기기 때문에 그 관세에 얻어 맞으면서 수출하기 어렵거든요. 한번 덤핑